자, 고구베개야. 먼저 사업 결합과 합병회계인데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면은 수익 창출 활동을 위한 활동, 그지? 돈 벌기 위한 활동, 그다음에 자산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준다. 뭐 그런 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음. 근데 이 사업 자체에 성격이 투입물이 있고 과정이 있고 산출물이 있는데 산출물이 없어도 돼. 무슨 얘기냐면 연구 단계에 있는 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아직 산출물은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만약에 사업으로 분류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그냥 자산을 여러 개의 자산을 일괄 취득한 걸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때는 영업권이나 영가 매수 차익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영업권이나 영가 매수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자, 이 사업 결합의 종류에 어? 합병이 있고 연결이 있어. 그지? 합병이 있고 연결이 있다 하는 얘기. 이거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고 다른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어. 이때 이거를 요렇게 B가 없어지는 걸 보고 흡수합병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A, B가 아닌 전혀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신설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용어 자체를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흡수합병을 예를 들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자. B를 보고 피취득자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합병에서는 합병기업 또 피합병기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합병을 하려면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100%를 취득해서 없애버려야 돼. 하지만 우리가 주식에서 특성상 과반수 이상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지? 굳이 없앨 필요 없단 말이야. 또 100% 취득할 필요도 없고. 어. 자, 그럴 때 지배기업이 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과반수 이상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보고 작성한 걸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때 이 A를 취득자라 그러고 지배기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 B를 피취득자 또는 종속기업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사업 결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 그다음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취득법이 있어. 취득법. 뭐냐?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를 시장에서 취득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그랬지? 요걸 시장에서 사는 걸로. 따라서 가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준 대가 이거를 이전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취득자산이나 인수부채가 이전되는 그 대가로 준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에서 샀으니까 공정가 시장 가격으로 측정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한 가지 자산 부채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때 자본 항목,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이여금 이전되지 않는다 하는 거그 기억을 하고 자, 이 취득자산 인수부채 결정을 할 때 자, 피취득자, 피합병 기업의 사용권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리스 부채, 미지급 리스로 현재 가치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혹시 이게 요 리스 물건 자체 기초 자산이 유리하게 리스가 됐다라고 하면 그 유리한 조건의 가치를 더하고 불리하게 리스가 됐다 그러면 불리한 조건의 가치를 차감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해서 사용권 자산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경우는 말이야 피취득자가 합, 여기 피합병 기업이 리스 이용자일 때 얘기야.
만약에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다. 다시 얘기하면 피취득자가 소유한 유형자산이야. 이거를 좀 더 비싸거나 좀 더 싸게 리스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반영을 하는 거야. 따라서 별도의 자산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지금 이 사용권자산 리스 부채는 피취득자가 리스 이용자일 때의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의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형자산의 경우에 식별 가능성보다 계약적 법적 기준 분리 가능성 얘기인데 무형자산 자체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우리가 식별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계약서를 보면 법에 의해서 이 존재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가 있고 또는 이 기업과 분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과 떼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무형자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들 취득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까지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B기업이 지금 연구개발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자산으로 계산을 안 했어. 그렇지만 합병기업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피취득자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형자산을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우리가 주석으로 기재한 우발부채 중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인수부채로 계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보상자산 이연법인세 주식기준 보상인데 자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KIFRS에 측정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야. 거기에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우리 KIFRS 하면 뭘로 측정하지? 그래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 보상자산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발채무하고 이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는데 그냥 주석으로만 공시했어. 근데 보니까 이 A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가 나면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우발부채, 충당부채를 100으로 계상을 했어. 대신에 합병하면서 뭐라 그랬냐? 만약에 너 지금 이만큼 손해 나면 너 요 B회사한테 B회사 주주들한테 너 얼마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그걸 보상 자산이다. 뭐 50만큼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보상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금액 자체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으니까 KIFRS 금액으로 측정하면은 그 공정가치로 봐주겠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이전 대가인데 자 지불한 대가뿐만 아니라 조건부 대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합병한 이후에 매출액이 확 올라갔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예? 또 늘어났다든지 주가가 올라갔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할게. 그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 취득 관련 원가인데 이거는 증권회사 인수수수료, 회계사 변호사 뭐 수수료 비용 또는 M&A 관련된 비용, 예? 그 M&A 취득 부서, M&A 관련된 부서의 비용들 이런 것들인데 다 비용 처리하는 거야. 단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 비용은 그런 자본적 지출로 와서 유형자산을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또 이전 대가로 사채나 주식을 발행했을 때 발행 비용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응? 예를 들어서 신주 발행비 같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을 하고 사채 발행비 같은 경우는 사채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영업권이나 영가 매수 차익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종속기업 자체를 여기 합병 기업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할 수도 있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분할해서 취득할 수도 있거든. 그걸 이제 단계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0%, 20%, 30% 이렇게 해서 지금 100% 취득을 했단 말이야. 이때는 일괄법을 적용하는 거야. 일괄법이라는 거는 100% 취득한 시점에서 이 피합병 기업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한 걸로 가정을 해서 영업권 산정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기존에 있던
취득했던 주식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그 취득한 100% 취득한 시점에서 일시에 취득한 걸로 가정을 한 거니까 응? 그 전에 취득했던 거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영업권 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취득을 할 때 피취득자 주식에 친주를 교부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주식으로 처리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B 주식 10%를 가지고 있어. 응? 이미 취득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내가 B기업 살 때 자산, 부채 이렇게 취득을 할 때 굳이 내가 요 대가 자체를 내 거 빼고 90만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비주식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면 100% 대가 다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러질 않고 내가 이거를 100을 다 줬어. 그러면 그 얘기는 나한테도 지금 준 거야. 그지? 그럼 이때는 이 비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야? 자, 이 합병을 할 때 측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 시점에서 자산부채를 결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IFRS는 1년이라는 기간을 줬어. 그럼 1년 이내에 자산부채 금액을 결정을 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1년 이내에 그걸 금액을 확정을 지으면 소급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이 100이고 영업권이 50이야. 아 보니까 유형자산 자체 이게 100이 아니고 어? 이게 90이 맞아. 나중에 보니까 그럼 얘가 6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급 수정을 한다 하는 얘기야. 근데 이 잠정금액 조정을 할 때 하나 주의할 거는 이 금액이 취득일 이후의 사건과 관련된 거는 제외시켜라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이게 취득일이다. 이 시점에서 요 유형자산의 가격을 정확하게 내가 측정하기 어려웠다 그 말이야. 그 나중에 더 자료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취득한 이후에 어? 요게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이 유형자산의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지 마라 이거야. 취득 시점에서 존재했던 그 상황만 고려하는 거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무시해라 하는 얘기. 자, 후속 측정인데 자본 이 조건부 대가에 대한 얘기야. 내가 주식을 더 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자본 내에서 조정하는 거야. 내가 10주 주기로 했다가 15주 줬다 그러면은 자본금하고 자본이익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해서 조정을 하고 단기 손익으로 이 차액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더 주기로 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달라졌다 그야? 그는 다시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 단기 손익으로 반영해라. 옛날에 내가 100원 주기로 했는데 150으로 올랐네. 그럼 50원만큼 단기 손실 처리해라. 그런 얘기야. 자, 신설합병인 경우에 당연히 신설기업이 취득자인데 혹시 지분을 발행을 해서 신설합병이 됐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인데 C가 주식을 발행해서 얘한테 60주 주고 얘한테 40주를 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새로운 이 C기업이 취득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에 취득자를 식별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그냥 하나의 주식으로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기업이 새로 만들어져서 얘가 A, B를 취득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금액 이 회사들이 그냥 단순히 합쳐진 거야. 이 중에 센 놈이 취득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분을 발행했을 때는 결합 참여 기업 중에 취득자를 식별한다 하는 거. 자, 이제 연결회계 얘기인데 연결회계. 먼저 우리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 경영권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 힘, 이익, 힘과 이익의 연관이다. 이렇게 돼 있지. 내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그거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이 여기서 힘과 이익의 연관 얘기인데 요까지 돼야 지배를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투자 기업들 봐. 펀드 같은 거 생각을 해봐. 이 펀드는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이 아니지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이야. 그러면 힘이 있고 이익이 있다지만은
이 힘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냥 매매 차익이니까 이 힘과 이익에 연관이 없어. 그러면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필요가 없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힘드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힘과 이익에 연관이 있어야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그때 연결재무제표 작성한다 이런 얘기야. 연결재무제표 외에 별도재무제표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이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주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연결재무제표는 이렇게 종속기업의 자본 항목하고 종속기업 주식하고 상계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정산표상에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이 합산돼 있거든.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합산돼 있으니까 이미 자산부채는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합산이 돼 있어 정산표에서. 그럼 우리가 자본만 빼버리면 돼. 그러면서 요 B 주식하고 상계제가 하는데 우리가 B 주식 현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 붕괴 구조를 한번 연상을 해봐. 응? 자산부채가 지금 합산이 돼 있지만 여기 B 주식 현금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지금 합병 대가야. 그렇지? 맞아? 어. 정산표상에 자산부채가 합산이 돼 있으니까 자본만 빼버리면 돼. 그리고 비주식하고 상계제가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주식이 나타났나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야. 그지? 그럼 별도재무제표가 뭐냐? 종속기업 주식이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제표. 그걸 재무제표다 하는 얘기야. 종속기업 주식을 원가법으로 측정해도 되고 공정가치법으로 해도 되고 지분법으로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야. 하여튼 재무제표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면 그걸 별도재무제표라고 그러고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와 같이 종속기업 자본계정하고 종속기업 주식이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종속기업 주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걸. 그래서 별도재무제표하고 연결재무제표 차이점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50인데 내가 60% 줬어. 그지? 그러면 자, 종속기업의 순자산 자체 내가 100%살 필요가 없잖아. 연결의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 몫을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비지배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지배 지분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비지배 지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는 장부금액의 투자재가 차액 그리고 내부거래 상향 내부거래야. 그러니까 종속기업이 내부거래를 일으켜서 조작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장부금액의 투자재가 차액 계산하는데 아까 얘기했어. 우리 사업결합 취득 회계 처리 방법이 뭐다고? 취득법이야. 그러니까 자산부채를 시장에서 취득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 차액을 우리가 투자재가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정확한 순자산 공정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방법 외에 이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게 있어. 이거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배기업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인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번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는 거지. 자, 채권채무 상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채권채무 상계 제거할 때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 당연히 상계 제거할 거 아니야. 근데 주의할 거는 이게 지금 할인을 받았을 때 이게 차익거래로 분류가 돼버림. 할인이나 양도를 했을 때 차익거래로 분류되면은 차익금이 계산이 되고 매출채권은 장부에 그냥 남아있지. 그럼 그대로 상계 제거하면 돼. 근데 매각거래로 분류되면 매출채권 자체가 장부에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상계 제거하려는데 숫자가 안 맞아. 그지? 그 차익만큼은 차익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약하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지금 연결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을 때 여기 종속 당기순이익 장부금액인데 우리가 독립영업이 공정가치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종속기업을 우리가 지배기업이 시장에서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전부 다 공정가치로 평가된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공정가치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익만큼 우리가 투자재가 차익이라고 그랬고 그 차익만큼 비용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과소평가된 재고자산이 판매됐다든지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 같은 걸 반영을 하는 거야. 그럼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바뀌는 거지, 그지? 당기순이익 자체가. 그다음에 지배기업이 지금 장부에 반영한 영업권이 혹시 손상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내부 거래까지 다 조정을 해. 그래서 표현을 내가 독립영업이익 공정가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창출된 이익인데 특히 종속기업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거다 하는 얘기야. 그 연결 당기순이익은 이 두 금액을 합계한 거고 이 중에 지배기업 기속부는 여기 종속기업 독립영업이 공정가치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합한 거야.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순이익은 종속기업 독립영업 공정가치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거다. 자, 연결 자본인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은 지배기업 것만 나타나. 비지배 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 비지배 지분은 아까처럼 종속기업 주식과 상계 제거되는 거야. 대신에 100% 취득이 안 되면 뭘로? 비지배 지분이 나타난다 하는 거. 이 비지배 지분 지금 금액 자체는 금방 내가 봤었던 거고. 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나타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의 자본이 변동됐으면 그 변동분 중에 지배기업 지분율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인데 여기 지금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기초이익잉여금, 지배기업 배당금,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그대로 나타나지만 이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대신에 여기 연결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기속분을 대체시켜줘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 연결회계에서는 이 지배기업 얘기 자기 당기순이익에 종속기업 이익에 지배기업 지분율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익잉여금 변동분 이거 계산하는 거 주의할 게 지배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사항 쭉 메모했다가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대신에 요걸로 바꿔줘야 돼. 연결 당기순이익 지금 지배기업 기속분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부 거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책을 찾아보고 여러분들 조정을 해야 돼. 일단 내부 거래가 내부 거래를 일으켜서 지배기업의 이익을 조작했으면 그를 하향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종속기업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조작했다 그러면 상향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내부 거래 제거의 기본이 뭐냐? 내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회계상 이렇게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숫자가 이게 자산부채 수익 비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 연결회계에서는 그 내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조정을 해준다. 거기에 이익이 지금 손익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됐을 때 그 표현을 미실현 손익, 실현 손익 뭐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그거 큰 의미가 없고 하여튼 이 내부 거래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지금 연결회계에서 할 일인데 이 봐. 지금 개별회계상 10,000원인데 연결회계상 6,000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부 거래가 없었으면 6,000원이야. 그 내부 거래를 통해서 4,000원만큼 뻥튀기 한 거야. 그럼 이 4,000원만큼 이익을 조정을 해야 돼. 그렇잖아. 이걸 보고 미실현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우리가 연결회계처럼 만들어주려니까 6,000원짜리 재고 자산을 10,000원으로 뻥튀기 해놨어. 6,000원만큼 4,000원만큼 제거해야 돼. 이걸 미실현 이익이다 는 얘기인데 요 미실현 손익 자체는 미실현 손익 자체 요거는 실현 손익과 반대로 조정돼 간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반대로 조정이 돼 가냐?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반대로 조정이 돼 가는 거는 매각됐을 때. 이걸 이제 실현 손익화 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외부에 매각된 것 말고도 이렇게 감가상각이나 또는 평가손익으로 해서 인식하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거야. 자, 6,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둔갑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저가법으로 평가손실 인식했다. 그럼 이게 숫자가 얼마가 되니? 7,000원이지 6,000원이면은 이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이익이 얼마야? 1,000원이야. 아하. 미실현 이익 4,000원이 평가 손실을 통해서 3,000원만큼 실현 손익화 돼 갔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게 1,000원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7,000원이고 6,000원이니까 1,000원만큼은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하겠지? 아. 자, 지금 여기 또 요 건물부터 한번 볼까? 건물 경우에 지금 15,000원 만원인데 만원짜리 15,000원으로 둔갑을 했어. 5,000원만큼의 미실현 이익이 생기는 거야. 근데 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얘는 지금 3,000원만큼 감가상각하고 얘는 2,000원만큼 감가상각하는 거야. 그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지. 감가상각비가 줄어들면 플러스 1,000원이야. 아하. 미실현손익이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손익화 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얘가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어. 1,000원만큼. 그럼 1,000원만큼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바꿔준다. 3,000원의 비용이 2,000원으로 줄어드는 거야. 1,000원의 손상차손은 연결재무제표상 나타나서는 안 돼. 이렇게 되니까 1,000원만큼 또 조정이 돼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3,000원이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게 8,000원이거든. 요게 얼마야? 여기까지 하면 11,000원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제거해야 될 이익은 3,000원인데 그는 감가상각이나 손상차손을 통해서 조정이 돼갔던 거야. 그래서 남은 이익이 3,000원이다 하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외부에 매각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자체는 아예 장부에 없으니까 다 조정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실현손익화 돼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 토지인데 요거는 조금 더 까다로워. 토지가 지금 원래는 12,000원인데 지금 10,000원으로 갔지. 그러다가 이제 기말에 재평가를 했어. 얼마로 했냐? 13,000원이야 지금 토지 공정가치가. 그래서 이거 13,000원이고 여기 그러니까 재평가액이 3,000원, 여기는 1,000원만큼 올라가겠지, 그지? 자, 이때 우리가 연결 조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꿔줘야 돼. 그럼 봐, 토지가 2,000원만큼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12,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으니까 토지 처분 손실이 지금 2,000원만큼 계상이 됐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는 재평가잉여금 3,000원이고 얘는 재평가잉여금 1,000원이거든. 재평가잉여금이 2,000원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거만큼 토지 금액을 줄여줘야 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결국은 얘도 지금 13,000원으로 평가됐고 얘도 토지가 13,000원으로 결국은 평가됐고 얘도 13,000원 평가됐어. 그래서 토지 금액은 조정할 게 없는데 재평가잉여금이 지금 3,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거는 그 전에 인식했던 이 토지 처분 손실 자체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걸 한 회사라고 놓고 보면 재평가잉여금 1,000원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토지 처분 손실은 계상될 필요가 없고 하여튼 이렇게 개별의 계상 금액을 연결의 계상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거. 요게 지금 연결 조정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사채인데 이거는 연결 실체가 발행한 사채를 다른 연결 실체가 취득을 했을 때 우리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사채 상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가 취득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9만 원인데 9만 원인데 여기 50%를 47,500원에 사면 2,500원만큼 비싸게 줬네. 그럼 상환 손실이야 지금 2,500원. 자, 그 다음에 이게 50%를 샀으니까 연결재무제표에는 47,5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이제 연결재무제표에는 이게 얼마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사채는 사채 자체는 45,000원으로 지금 나타나야 돼. 응? 그리고 자, 이 이자 비용도 절반만큼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라? 이자 비용을 6,000원만큼 없애고 여기 이자 수익을 5,500원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왜냐? 여기 지금 절반이 상환됐으니까 절반만큼 이자 비용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 투자 사채 5,500원 상계제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500원만큼 대변이 플러스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환 손실 2,500원이 내용연수 5년 동안 이자 수익 비용을 상계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정되어 간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마차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실현 손익화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아. 응? 하여튼 발행회사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자 이제 소유 지분의 변화인데 우리가 연결회계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봐라 10% 취득을 했다가 20% 취득을 했어. 30%가 됐지. 이때 지분법 적용을 하는 거야.
다시 10%면 40% 됐다가 20% 하면 60% 됐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 그럼 다시 20% 하면 80% 됐지. 100% 했다. 그럼 이때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수도 있고 합병해 버릴 수도 있고. 자, 요 상태야. 큰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말이야. 자, 지분법 처음 적용을 하면 이때 일괄법을 적용하는 거야. 30%를 일시에 취득한 걸로 가정해서 영업권 산정하는 거야. 60%가 돼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60%를 일시에 취득한 걸로 가정해서 영업권 산정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100% 취득해서 합병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지. 이때 일괄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100%를 이때 취득한 걸로 가정을 해서 영업권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 추가 취득을 했어. 근데 아직 연결재무제표 작성한 경우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때는 단계법으로. 그러니까 요 10%에 대해서만 영업권 산정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10%에 대해서만 영업권 산정을 한다. 자, 여기 지금 연결재무제표 작성한 이후에 추가로 더 취득을 했지. 요 부분은 단계법을 적용하는 거야. 네, 단계법을 적용을 하는데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에 얘기니까 요거는 자본거래로 생각을 해서 연결 자본이익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계정은 누구 것만 남아있다? 그래, 지배기업 것만 남아있어. 근데 100% 투자가 안 됐을 때는 비지배 지분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럼 6대 4에서 8대 2로 지금 조정이 된 거야. 그지? 이거는 자본거래로 봐야 되고, 따라서 이 자본거래에서 나온 차익은 자본위험을 처리한다. 영업권을 조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야. 종속기업 주식을 매각을 했을 때 지배력을 유지하면 차익은 그냥 자본거래로 봐서 연결 자본위험으로 처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8대 2 했다가 7대 3으로 됐다 했을 때 차익만큼은 자본거래로 본다 하는 거. 근데 지배력을 상실했어. 그러면은 다 없어진 걸로 봐야 돼.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종속기업의 자본 항목이 변동이 되면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다 내 걸로 잡았잖아. 자, 이때 문제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면 다 없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그때 이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기타 포괄손익 중에 단기 손익으로 대체되는 게 있고 대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에 맞춰서 처리해봐라. 그런 얘기야. 마치 그 해당 자산을 지배기업이 소유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평가 잉여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기타 공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인데 요게 지분 상품이다. 기타 포괄 손익 그대로 가는 거고. 채무 상품 관련된 거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유상증자 시 투자재가 차익인데 우리 유상증자를 했을 때 내 지분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그대로 오겠지만 더 적게 투자하면 지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투자하면 지분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는 자본거래로 봐서 연결 자본위험을 처리하는데 이때 이 투자재가 차익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취득원가에다가 유상증자 전후 지분을 가지고 요 인수한 순자산으로 계상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서 투자재가 차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6대 4로 갖고 있는데 종속기업이 지금 10%만큼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내가 9분의 6으로 올라가네? 66.7%로? 그렇지? 그럼 이거는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지금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지분율이 올라간 거 아니야. 또 이걸 만약에 종속기업이 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다시 60%로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자본거래로 봐서 이걸 자본이용을 처리하라 하는 얘기야. 기중에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했을 게 아니냐. 그 시점에서 자산부채만 들어와. 그 시점에서. 그래서 그 시점 종속기업 취득일 전 순손익은 연결손익에서 제외하라고 말이야. 취득한 이후의 이익만이 합산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종속기업 취득일 전 순손익은 연결손익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비지배 지분이 혹시 차변자에게 나올 수가 있어. 마이너스가. 이 얘기는 뭐야? 종속기업이 순자산이 이렇게 자산이 100인데 부채가 150이어가지고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때 이 비지배 지분 초과 손실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한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B회사야. 내가 40%다 그러면은 비지배 지분 초과 손실이 20원이거든. 그지?
그럼 이게 20원만큼 요같이 마이너스로 표시해라 이런 얘기야. 원래 비지배 지분이 대변 잔액가 아니야. 그럼 반대 상황이면 이게 차변 잔액이겠지. 차변 잔액을 대변에 표시하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그 말이야.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했어. 그러면 우선주 성격에 따라서 이익여금하고 당기순이익을 쪼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종속기업의 우선주 자체 이것도 다 없어져야 돼. 그지? 예, 우선주를 없어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배기업이 우선주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전액이 다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배비 가지고 있어 자 종속기업 우선주에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상계 제거해야 되겠지 할 때 차익이 나오면은 이거는 연결 자본이익금으로 그냥 처리하라 연결 자본이익금으로 그래서 우선주의 투자를 일단 이거 있으면 이익여금하고 당기순이익을 우선주 성격에 따라서 누적적이냐 또 참가적이냐 이렇게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 참가적이냐 비참가적이냐에 따라서 쪼갠 뒤에 그 다음에 상계 제거를 하되 지배기업이 투자를 안 했으면 전액 비지배 지분으로 가는 거고 투자한 게 있으면은 그 차액 상계 제거하되 차익이 생기면은 자본이익금에서 조정한다 그런 얘기야. 자, 종속기업이 둘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자, 여기 지금 상황 봤을 때 A가 B 80%, B가 C 60%, 다시 C가 지배기업을 10% 갖고 있는데 이게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투자 지분율을 인정을 안 해. 그냥 지배기업이 자기가 자기 주식을 그냥 산 걸로 봐서 요거는 인정을 않고 그다음에 여기 각각의 독립영업이 공정가치를 구한 뒤에 연결당기순이익은 이 세 개를 합친 거고 그다음에 지배기업 기속분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 B기업의 60%를 80%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 B기업은 어떻게 돼 C기업의 60%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B기업부터 먼저 볼까 B기업은 자기 이익에다가 C의 60% 가지고 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 B의 이익은 자기 이익에다가 C의 60% 가지고 온 거니까 A는 거기에 80%를 가져와야 되고 B집의 지분 순이익은 C의 40%, B의 20% 이렇게. 그래서 이 연결 단기 순이익을 B집의 지분 지배기업 기속분하고 B집의 지분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구조 이해되지? 법인세 기간 배분인데 법인세 기간 배분 이 투자재가 차익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자산이 감액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야. 그지? 거기에 세율 곱하면 이연법인세 부채.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까지 감안해서 영업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영업권 자체에 대해서는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거래를 제거한다 그랬을 때 이 내부 거래 자체도 세법에서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매출원가 재고 자산 해가지고 요와 같이 숫자 한번 넣어볼까? 100이다 이거야. 미실현 이익이 100 있어. 이거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 이게 대변에 나오면 자산이 대변하면 부채로 생각을 해. 부채가 감소돼야 돼. 자산이 증가돼야 돼. 그래서 이건 유보야 유보. 그지? 그래서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30%다 그러면은 30원만큼 이렇게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연결회계에서 이와 같이 연결회계에서 발생한 내부 거래 제거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종속기업 연결 현금흐름표야. 종속기업의 취득과 처분은 재무활동이지만 종속기업 소유주 지분의 변동 아까 얘기한 뭐 6대4에서 7대3으로 가다든 이거는 자본거래니까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하는 얘기. 그다음에 배당금인데 자 지배기업 배당금은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지만 종속기업 배당금은 주의해야 돼. 이게 지배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건 비지배 지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배기업이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A, B를 한 회사로 놓고 봤을 때 외부에 빠져나가는 배당금은 지배기업 배당금에 종속기업 배당금 중에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빠져나가는 거지. 그거 하나 주의하고